자, 안녕하세요. 왕십리고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FTSE 그리고 FTSE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FTSE는 그 FTSE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를 얘기합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이제 시젠과 신풍제약이 있죠. 이거는 지난달 8월 달에 편입이 됐습니다. 신풍제약, 시젠. 몇 개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꼽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FTSE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죠. 이 FTSE와 MSCI 지수는 이제 모두 경제 지표로 활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FTSE와 MSCI는 흔히들 세계 2대 투자 지표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신풍제약이랑 시젠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면 MSCI 종목에 편입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시젠 같은 경우에도 물론 MSCI 편입이 모든 주가를 다 상승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8월 달에 시젠이 굉장히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젠이 영업 발표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MSCI 편입되면서 소폭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신풍제약도 8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어요. 그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FTSE 지수로의 편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살펴보려면 FTSE가 외국 투자기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FTSE 자산을 추정하는 자산 규모가 대략 6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 약 7,04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FTSE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이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FTSE 선진 신흥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적인 주식 자금이 국내에도 많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FTSE에 편입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 MSCI가 신풍제약이랑 시젠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FTSE에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뭐가 있냐? 일단 대형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한진칼, 알테오젠,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출된 종목은 신라젠이 있습니다. 자, 다들 보셨죠? 그리고 스몰캡이 있습니다. 스몰캡. 대형주는 아니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여러가지 자산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달리는 스몰캡이 있습니다. 스몰캡에서 편입된 종목은 SNS텍, 유진테크, 앱클론, 셀리버리, 천보, 에이스테크,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SK바이오랜드, NHN 한국사이버결제, 남성알미늄,
RFHI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편출된 종목 태웅, 코나아이, 이츠한불, 세아제강홀딩스, 루멘스, 휴맥스, 유양DNU 이렇게 있습니다. 편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편입이 곧 수익 창출을 보장하느냐? 그러면 이 FTSE와 MSCI 지수 편입이 곧 수익 창출을 보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제 이 FTSE와 MSCI 지수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외국인들에게 이 지수가 투자의 참고가 되지는 하지만 참고 이상의 어떤 보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이나마 끼칠 수밖에는 없죠. 자, 하나 예를 드릴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FTSE와 MSCI에 동시적으로 걸려있는 게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29.84%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어요. 호재도 사실은 뭐 딱히 없었지만 이렇게 뛴 게 이제 수급을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신풍제약에 여기 네이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CS증권이랑 골드만삭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는 뭐냐? 국내 자본도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여기에 아마도 좋은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이죠. 금요일. 9월 18일에 장이 끝난 이후로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남성알미늄, 뭐 진원생명과학, 뭐 아까 말씀드린 대략적인 이제 스몰캡 종목들에도 외국 자본들이 이제 CS증권 등 유입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최소 3% 정도 반등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제 뭐 어떻게 자금이 흘러가는지 예상대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요일에 장 마감했던 브리핑을 잠깐 할게요. 코스닥이 연일 떨어지던 것과 달리 이제 지난주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6% 상승이 됐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이탈했던 외인의 나홀로 매수세가 있었죠. 아마도 뭐 MSCI, FTSE, 뭐 지수 편입 이런 그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는지 외국의 매수세가 있었고 3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꾸준히 유입되던 개인 매수세에 외인들이 힘을 강하게 보태주면서 장중 900선 터치 후에 일부 상승분은 반납하면서 8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요. 자, 뉴욕 증시가 큰 변동폭 이후에 하락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인의 현물, 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옵션 만기도 무사히 넘겼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07%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옵션 만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9월달은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9월 중순까지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세계 탑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총액 탑 1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9월 달까지 계속 이제 횡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중순 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을 이제 9월 달까지는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버텨주세요. 아마 버텨주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 후에는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미국의 종목별 등락 그리고 다음 주 제기되는 이 의회에서 미국의 경기 부행책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9월까지 조정이 끝나면 웃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 원달러 환율 등락에 코스피 민감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계적인 주가지수 FTSE,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주가 증시 장 마감 브리핑도 잠시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